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4월 2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꿈의 배당, 자, A급 제주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545.3배를 멋지게 적중을 했던 강타입니다. 토요 제주교차였죠. 자, 이 UCC 시간에서부터 강하게 언급드렸던 1번 계속비행을 놓고 8번 강명일품이란 마피를 강하게 때려서 A급으로 때려서 복승 201.4배, 쌍승 545.3배를 멋지게 적중을 했던 강타였는데, 자, 이번 주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더욱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호 경마 때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호 경마에 정말 많은 팬들이 성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못했다고 또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또 잘했다고 또 강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야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요 근래 굉장히 슬럼프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엊그제 역전 굿바이 홈런을 때리는 등 예전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또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는 기간이 있거든. 안 되는 기간이 있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 잘 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545.3배를 멋지게 적중을 하면서 앞으로 강타의 전문가 예상의 길은 탄탄대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강타가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적중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공부한 양으로 인해서 멋지게 적중을 하는 게 경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 문자나 제 ARS를 들으시면 이놈이 도대체 공부를 하는 놈이구나 안 하는 놈이구나는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경마 짬밥이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하는, 또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해가지고 자, 전문가를 선택하는 거,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고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제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언뜻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언뜻 자세히 또 들어가 보면 또 풀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편성을 한번 알아보고, 또 그날의 토요 경마의 흐름을 지금부터 강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5번 청강성이란 마필입니다. 현권 성장마 중에서는 5번 청강성을 제일 좋게 보는데, 좋게 보는 이유는 이게 장기 휴양을 하고 이제 지난번에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바닥을 때려놨어요. 10등을 했죠. 10등을 했는데 10등을 한 게 잘 뛰었다는 게 아니라 재검 때 상당히 잘 뛰었어. 재검 때 이마필이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리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골막기가 생기면서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검 때 능력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청강성은 이번 교시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어떤 마필들이 또 가능하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은 1번 비카브레이싱이라는 신바가 있는데 주행이 좀 산만합니다. 아직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순수 걸음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1번 비카브레이싱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5번 청강성과 1번 비카브레이싱 이 둘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를 갖고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무래도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강타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강타는 오히려 뚝심이 우수마인 9번 한근가면이란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 2조 변형원 마방에서 김다영 기술을 개선을 시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어찌됐든 동반 2두가 2번 작은 새와 함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왠지 9번 한근가면 쪽으로 승부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근가면은 초반 선행력은 그다지 빼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종반 탄력은 그나마도 출전마 중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즉 11번 월라장구 같은 마필이나 또 12번 개선문이나 10번 성읍전사 이런 마필들이 레이스를 끄는 경주인데 충분히 막판 역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번 한건 가면은 강하게 읽어주고 오히려 11번 월라장군이나 12번 개선문은 강하게 팔리겠지만 이들 마필들은 높은 부중 타수로 인해서 좀 불안한 요소도 있고 또 상대들을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모두 배팅권에서 자르고 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 한건 가면을 강하게 읽어주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시원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한일드림이란 마필입니다. 한일 시리즈죠. 요 마필은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지난번 데뷔전 때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지 못하자 종반 탄력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시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안쪽 게이트에 5번 아르고 갤러퍼가 있어가지고 선행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9번 한일드림이 이번엔 선행을 가고 5번이 선입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한일드림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 추천만은 9번 한일드림을 놓고 5착에서는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고 2주에 도전마와 1주에 배당마를 안고 가서 중배당 단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오늘 또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운동을 갔다 와가지고 머리를 그 샤워장에서 싹 감고 그리고 이제 덥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팔을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운동을 갔다 오냐면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쫙 해놓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빨간색 색연필로 막 써놓고 여기 볼펜으로 막 전개사항 그려놓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한 3시간을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띵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먹었어요. 그러면 아른아른 졸린다 졸려.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밥 먹고 졸리는 게 없었는데 좀 나이를 먹으니까 식곤증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또 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가는 거예요. 운동을 가서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무거운 것도 들고 이러고 오면은 정신이 좀 맑아져요. 목욕 싹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합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집중을 못하면 혼자 하는 방송은 정말 힘들어. 왜 그러냐면 30분 이상 혼자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송을 혼자 하는 친구들, 그런데 또 ARS처럼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 말고 진짜 방송처럼 하는 친구들은, 방송을 좀 아는 친구들은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혼자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잘한다는 핑계를 대고서 꼭 누구를 데리고 하고 뭐 전화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혼자서 40분을 떠든다는 거는 정말 힘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4번 천마지존입니다. 근간경시 정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전형적 유세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해왔던 마필이고, 9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완벽하게 마스터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4번 천마지존이 대가리가 아니라, 자, 이번 교시 강타에 충만은 따로 있다. 복병급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실질적인 능력만을 바닥에다 깔고 가서 중매당 단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제주교차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럼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45.2배 아무나 맞히는 게 아니죠. 자, 한번 멋들어지게 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맞히면 아주 그냥 주구장창 그 큰 소리 치고, 아따 뭐 그냥 이번에 오십시오 뭐 그냥 완전히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마라는 게 어디 그래요. 또 빵바리도 나오는 게 경마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야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다음은 토요제 상경주입니다. 7번 강토마예요. 지난번 것이 외척 사용으로 인해서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긴 한데, 완사이드하게 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냥 거는 자체는 7번 강토마가 이번 교시에도 뭐 가장 좋은 마필이니까 7번 강토마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도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인데 1번 더지존입니다. 자,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아직까지도 정면 승부를 한번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데뷔전 때 2착하고 또 마지막 6구 고별전에서 우승 차지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서두르는 인상이 없는 마필인데, 어쨌든 뭐 1번 더지존은 한번 시동을 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번 더지존까지 배팅콜에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회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A급 준메인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처럼 작심배다 999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얼쑤 한번 때려보자꾸나, 뭐든지 한번 제대로 때려보자꾸나. 일단 이번 대천 강자입니다. 아, 더럽게 못 와요. 아, 징글징글해. 아, 딱 그냥 약간 제수대가리 없는 말이에요. 맨날 뭐 3차 오고 4차 오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착승권만 머물러가지고, 아, 딱 뭐 오줌 나오게 생겼어요. 더럽게 안 오는데, 이번에도 능력상으로만 놓고 오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번 대천 강자를 가져가는데, 으따 니는 실전에서 풀빵이에요. 너는 받치는 거요 뭐야? 단통이에요.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우리의 충만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999 고배당을 때릴 우리의 충만은 보이는 인기마다 아니다. 아닙니다. 완벽한 상황이 날 수 있다 없다? 날 수 있다. 자, 그런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숨도 안 쉬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고 생각하면 왔구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인정을 하고, 또 적중을 하면 우리 모두 기뻐하고, 이게 경마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환수로 다 찾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게 맞다. 자, 다음은
토요자 4경주 3번 백투백입니다. 일단 뭐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해요.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야, 이 거세 후유증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이긴 한데 당일 체중이 이빠이 빠져서 나와버린다면 체중이 너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체중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말이야. 거세를 했기 때문에 체중 체크를 해서 체중이 왕창 빠졌으면 불안하고 적당히 빠졌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필이 만약에 요게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대안마로 1번 골드7을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번 백투백이 체중이 줄면은 대가리를 아예 1번 골드7으로 놓고 때릴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체중 체크를 3번 백투백을 꼭 해야 되는 게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은근히 어렵습니다. 아따, 이거 어렵더라고요. 일단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지난번 경주 때도 여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졌던 5번 사라보배가 근간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출중하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68kg, 무려 10kg가 늘어난 부중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요거는 64.5kg를 다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5kg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살아보면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 9번 송악창가 같은 거는 뭐 70kg까지 달고 뛰는데 뭐 그래도 저는 송악창가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늘어난 부중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능력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TV에 보면 연속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OST라는 음악이 나오잖아요. 장면의 음악. 그런 데서 음악 나오는 거 중에 요즘 밥자리를 사주는 예쁜 누나인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손예진이가 나오는 건데, 저는 요즘 그걸 가끔 봐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죠. 재방송을 보는데 이렇게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연속극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연속극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보는 것만 봐. JTBC에서 해놓은 것만 봐요. 그런데 뉴스 끝나고 이제 뭐 이러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항상 15분을 맨날 틀어보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사랑하는 게 참 이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실생활 속에서의 있을 수 있는 사랑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또 젊었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일, 그런 쪽에 사랑을 다루는 거 보니까 작가가 조금 연륜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리얼리티하고 팩티적인 그런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걸 본다고 맨날 구박을 하는데 뭐 나이를 먹어서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재밌어서 보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뭐 재미없는 거 일부러 봐? 그건 아니지. 자, 9번 노야할 복순입니다. 이번에는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패턴적인 완성도도 높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예를 들면 능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참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5회, 그러니까 이번 경주 제외하고 5회분을 정리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3회분을 정리해서 평균 능력을 내는 게 맞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요 책은 5회분을 갖고 전개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사의 PDF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책은 3회분을 갖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선행마들이 틀릴 때가 있고 종합 특신마들이 또 틀릴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최고 능력을 언제 냈고 그 마필에 계속 끌고 오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식에 보면은 어떤 그 회사의 성장이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회사는 상품의 특징상 추운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상황에 맞추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파는 시점, 매도 시점이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그렇게 분석을 하면 마필의 능력을 어떻게 하냐? 마필의 바이오리듬과 그 마필의 실전, 경주에서 끌고 왔던 그 능력을 그래프화하는 게 패턴 분석이야. 그 패턴 분석을 보면 그 마필의 능력에 대한 바이오리듬이 쫙 하고 그래프로 나와. 그러면 그 바이오리듬을 깰 수 있는 게 뭐야? 병력이야. 병력에 의하면 바이오리듬이 깨진단 말이야. 그러면 병력이 없다 그러면 자기 리듬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 말이라는 동물이야. 왜? 습관적인 동물이고 반복적인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노얄 복순이 같은 마필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분석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필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또 그 패턴 분석이라는 것이 주가 분석에 대한 패턴 분석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에 대한 그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회사를 분석을 해도 사람이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을 다르게 보는 견지가 많아. 그렇듯이 어떤 경주마의 능력 그래프를 똑같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상승한다, 이번에 더 뛴다, 못 뛴다, 이걸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바로 패턴 분석이고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엔 차트 분석이 있으면 경마에는 패턴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주식의 차트 분석은 그 회사의 그동안의 매출과 수익과 지출을 따져서 이 차트 분석을 하고, 어떤 상품의 개발에 의한 그 차트 분석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경마에서 패턴 분석은 그 마필이 매 경주에서 뛰었던 능력을 토대로 한 그 마필의 변화, 즉 그 마필의 바이오리듬과 능력 바이오리듬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경마의 패턴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9번 노얄 복순이는 이번에 올 수 있는 마필이고, 후착에서의 대반란, 예측되는 경주로 중배당 단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1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대 연선을 좀 깠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경마의 능력 분석에 대해서 또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라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때 강의를 해서 최소한 강타가 후루꾸가 아니고, 야 그래도 제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끝나면 저 박수 받을 자신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딱 앉혀놓고 제가 딱 칠판에다 써가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럴 자신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경마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었어도 경마를 하는 거는 저보다 다른 친구들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해요. 왜? 근데 아직까지는 저만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경마에 대한 깊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경마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게 복기고 조교예요. 조교는 반대로 그 양이 많어. 그런데 그냥 보고서 무슨 병합조교 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거 보여. 복기를 통해서 훈련을 그 복기를 통해서 나온 그 문제점을 훈련으로 통해서 그걸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조교와 훈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봐야지. 그런데 관리사나 조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거든.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교에 대해도 그거는 주관적인 문제지 절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기도 단순 이 비디오 복기는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우리가 경마 딱 입문을 하면 처음엔 해야지. 처음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치는 부분이지.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건 단순 노가다밖에 안 한다는 거야. 노가다라고 그래. 나는 복귀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는 친구들 보고 아따 노가다 열심히 한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발전이 없어. 거기를 뛰어넘어야 돼. 거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다른 자료도 없지. 또 그거를 유추해서 분석을 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정식 인수분해까지는 다 하더라도 그게 미분 적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깨갱거리잖아. 시그마 나오고 이거 버리면 깨갱이잖아. 그게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누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7번 백만장자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은 꼭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kg의 JIBS배 제주방송국, 제주방송국이죠. 제주에 가면은 그 제주 자체에 방송국이 있어요. 유선방송국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게 이제 제주방송국이라고 있는데 제주방송국에서 제주경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뱅TV를 하듯이 제주에서도 제주방송국을 해. 그런데 서울경마와 부산경마는 하지 않고 옛날에는 거기에서 강한담 위원이 꾸준하게 그 제주방송국에서 제주경마 방송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레발이를 치지 않고 그러는 친구라서 그렇지 실력은 있어요. 굉장히 방송, 그러니까 제주 내에서의 방송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했던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실력이 있는 거야. 어찌됐든 방송 생활도 오래 했고 공부 안 하고 가서 방송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남보다는 공부 더 하고 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은 더 있다고 봐야죠. 자, 이 7번 백만장자라는 마필인데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기복이 심한 만큼 잘 뛸 때는 또 엄청나게 잘 뜁니다. 특히나 직치점 경주시 3착을 왔을 때 녹담 완설배 경주에서 3착을 왔을 때 굉장히 잘 뛰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 충분히 가능하고, 반대로 6번 백호신천이라든지 5번 한라명성은 지난번 경주 때 7번 백만장자를 더 뛰었는데 이겼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왜? 지난번 경주 때 너무 능력을 많이 끌어내었던 마필이라 이번에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다소나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고, 5번 한라명성도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손질이 잘 안 가. 선행을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세게 보고 싶지는 않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손질이 확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반대로 7번 백만장자는 굉장히 세게 보고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해서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 중배당 단통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5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45.300 정도의 그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지만 제주 경마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거.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주 UCC 방송을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찍은 것 같아요. 그 최초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주 방송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강한남 위원이라는 사람이 제주 방송국에서 꾸준하게 혼자 제주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 친구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왜?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당연히 실력은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강타는 내가 왜 최고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거의 5년, 7년 정도를 제주 방송을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제주 방송국에 대한 UCC 방송을 제가 혼자 찍고 있어. 이렇게 찍듯이. 그러면 남들보다는 당연히 내가 실력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헛소리 찍비가는 쪼다 새끼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입니다. 오버 팡팡가리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7번 더킹그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오버 팡팡가리가 선행을 못 가도 갈 수 있느냐 이건 물어보는 경주고 1번 정상 무적도 선행시에 베스트인데 얘도 선입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렇다고 거리가 1000m 경주에서 얘네들은 싹 빼버리고 배팅권을 형성을 할 수는 없는 경주야. 그래서 일단 오버 팡팡가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1번 정상 무적도 안고 가는데 이런 경주를 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절대 돈지를 들어가면은 그냥 새가 날아든다 온갖 족밥새가 날아든다 완전히 그냥 새가 되는 거지 뭐. 자, 토요일 7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딱 3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딱 3마리만 갖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강서으뜸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가장 출중한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마로서 근간의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 근시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아쉬움을 적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능력은 가장 출중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강서으뜸은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번 강서으뜸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자, 강타의 트레이드 마크인 딱 3두만 갖고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보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죠. 바로 8번 금비랑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여전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로 근간 3번의 연속 입상 자체가 우연이 아닌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8번 금비랑은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 자, 여기 2번 대승비법이란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은근히 세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간만에 이제 지난번 경주 이어서 또 한 번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입상 자체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엔 직전보다도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대승비법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이요.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1번 남촌 아티스트입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1300경주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잘 못 뛰었어요.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상제를 보시면 거의 생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생바닥을 때린 능력이 출전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선이 최적 전개가 가능한 가운데 직전 조정을 거쳐서 이번엔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1번 남촌 아티스트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보이는 인기만은 존재하는 경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마필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인기마 일주를 자르고 보편권 마필 세 마리를 갖고 가서 제대로 때려보고 싶은 자 토요제 구경주 준매인 승부처 역시나 중배당 이상 까지도 가능한 그런 준매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야, 여기에도 왜 못 오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일본 사련이 1등이 또 한 번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 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마필을 그동안 경주에서는 너무 빠른 마필들 간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초반 선행력 부족으로 중후미 전개를 하다 종반 탄력을 발휘해봤지만 아쉬움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 경주는 2000m로 펼쳐지는 경주라서 20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번 편성에서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선두권이 아주 빠르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반쪽 시험 측면에서 우위를 자랑하는 일본 사련이 일행이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 입상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니냐. 자, 부민호에서만 잘 기승을 해준다면 일본 사련이 일행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역시나 인기만 하나 가감하게 잘라버리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보편권 마필을 강하게 노리며 중배당 단통을 기본으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하는 토요 2차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를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8번 머치먼입니다. 김학수 마방. 야, 요즘은 김학수 마방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야, 언제 입상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어느 마방이 입상했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걸 신경 써본 적도 없고, 마방에 수중상금이 없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때릴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 아주 기초적인 정보. 이런 거는 사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 당연히 경제 논리상 그게 안 되진 않지. 마주 상금이 적고, 마방 상금이 적으면 총력 승부를 한다는 게 맞는데 그거는 아주 그게 54조 55조 이렇게 마방이 없다면 그런 얘기가 특성 시절에는 통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잘려도 옆집에서 잘려나가도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급하니까. 그리고 내 식구들이 존재하는 게 하나의 유한회사야. 유한회사가 마방이야. 그러게 전부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마주의 마필, 내 마망의 마필이 입상을 해야만 내 상금이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머치먼입니다. 금강윤시 공백기는 갖고 있지만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번 머치머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우창에서도 제대로 된 단통, 중배당 단통을 때리고 배당까지도 안고 가볼 수 있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충성!